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리오넬 메시는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최고의 선수로 계속해서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세계 축구의 정점에 서 있는 선수입니다. 아무튼 오늘 소개할 선수는 유망주 시절 세계 축구 정점인 리오넬 메시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았던 선수로 최소한 메시보다는 큰다는 의미의 최소 메시라는 별명을 지녔던 한 선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그의 이름은 보얀 크르키치, 1990년생으로 포지션은 윙포워드입니다. 스페인 리뇰라에서 태어난 보얀 크르키치는 9살 때인 1999년 FC 바르셀로나 유소년팀에 입단하면서 본격적으로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유명한 축구 신동이었던 보얀 크르키치는 99년부터 2006년까지 7년간 각종 대회에서 900골이 넘는 득점을 올리면서 라마시아를 대표하는 유망주로서 시작부터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후베닐 리아의 청소년 레벨에서는 보얀을 막을 수 있는 수비수는 없었고 그의 뛰어난 드리블 스킬과 득점력은 정말 공격수로서 타고난 듯이 보였습니다. 아무튼 폭풍 성장을 거듭한 끝에 2006년 보얀 크르키치는 16세의 나이로 성인 레벨인 바르셀로나 B팀에 합류했고 당시 보얀 크르키치와 함께 라마시아를 대표하는 양대 산맥 유망주였던 지오반니 도스 산토스도 이 시기에 바르셀로나 B팀에 합류했는데 16살의 보얀과 17살의 도스 산토스는 정말 어린 선수들이었지만 바르셀로나 성인 B팀의 주전 자리를 차지하는 데 성공하면서 지오반니 도스 산토스는 27경기 6골, 보얀 크르키치는 22경기 10골을 기록하면서 한 살이 더 많은 도스 산토스를 뛰어넘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 시기에 스페인 U17 대표팀에서도 20경기에 출전 16골을 넣는 괴력을 발휘해냈고 2007 UEFA U17 챔피언십에서 스페인 대표팀을 우승으로 이끌고 대회 골든볼을 수상했습니다. 2007 피파 U17 월드컵에서는 스페인 대표팀의 핵심 공격수로서 대회 5골을 꽂아버리는 역시 명불허전 최고 유망주의 클래스를 보여줬고 스페인 대표팀은 대회 준우승, 보얀 크르키치는 브론즈볼과 브론즈슈를 동시에 석권하면서 역시 월클 유망주다운 활약을 펼쳤습니다. 아무튼 유스 레벨과 바르셀로나 B에서 워낙에 쩌는 활약을 펼쳤기에 2007년 여름 17살의 나이로 바르셀로나 1군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당시 바르셀로나에는 라마시아 선배인 리오넬 메시를 비롯해 호나우지뉴, 사무엘 에투, 티에리 앙리, 아이도르 구드연센 그리고 보얀과 함께 1군팀에 승격한 지오반니 도스 산토스 등 세계 최고의 팀답게 최고의 공격진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보얀 크르키치는 거의 준주전급 입지로 수많은 경기에 나서면서 시즌 31경기 10골 3도움을 기록, 라울 곤잘레스가 1995년에 기록했던 28경기 9골에 데뷔 시즌 최다골 기록을 갈아치우는 등 역사를 쓰면서 17살 나이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때 보얀 크르키치에 대해 최소한 메시만큼은 큰다는 의미로 최소 메시라는 별명이 붙으면서 당시 바르셀로나 최고의 유망주였던 리오넬 메시와 비교 선상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리오넬 메시는 17살 때인 2004-2005 시즌에 7경기 1골에 그쳤고 기록상 보얀의 17살 시즌보다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16살 때 바르셀로나 B팀에서의 기록을 살펴봐도 리오넬 메시는 5경기 0골, 보얀 크르키치는 22경기 10골이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보얀이 최소한 메시보다는 잘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름대로 굉장히 신빙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격이 워낙에 내성적이었던 보얀은 워낙에 가파르게 성장한 탓에 과도한 기대에 대한 엄청난 스트레스를 느꼈고 급기야 공황장애로 인해 스페인 국가대표팀의 차출을 거부할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결국 보얀 크르키치는 유로 2008 스페인 대표팀에는 승선하지 못했고 이어진 2008-2009 시즌에서는 시즌 23경기 출전 2골 4도움에 굉장히 기대 이하의 성적으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라리가 우승, 챔피언스리그 우승, 코파델레이 우승을 달성시키며 트래블이라는 업적을 달성했지만 보얀에게는 과도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된 불운한 시즌이었습니다. 그래도 2009-2010 시즌에는 23경기 출전 8골 3도움, 평점 6.91을 기록하면서 백업 공격수로서는 굉장히 괜찮은 활약을 펼쳤고 나이도 이제 20살에 불과했기 때문에 여전히 기대가 되는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2010-2011 시즌 바르셀로나에 다비드 비아가 영입되면서 메시, 비아, 페드로의 삼각편대 라인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보얀 크르키치는 이들의 철저한 백업 공격수로서 거의 교체로만 경기에 출전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 폼 자체도 상당히 떨어지면서 시즌 27경기 출전 6골 2도움, 평점 6.62의 부진으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결국 바르셀로나에서는 성장이 더디고 주전으로 쓰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자원인 보얀을 활용하기 애매해졌고 그동안 바르샤에 남겠다고 인터뷰를 해왔던 보얀 크르키치도 결국 이적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 여름 AS 로마에 1200만 유로의 이적료로 이적하게 되죠. 다만 바르셀로나는 바이백 조항을 포함시키면서 아직 21살로 어렸던 보얀에 대한 일말의 기대는 남겨놓게 되죠. 당시 로마에는 아르헨티나 최고 유망주인 에릭 라멜라, 그리고 첼시에서 영입된 유망주 파비오 보리니, 거기에 프란체스코 토티와 다니 오스발도 같은 굉장히 빡센 공격 라인업을 거느리고 있었고 보얀 입장에서는 경쟁에 있어 쉽지 않은 공격진 뎁스였는데 아무튼 당시 로마 감독은 바르셀로나 레전드 출신이자 바르셀로나 B팀 감독이었던 루이스 엔리케였고
엔리케 감독은 바르셀로나 출신 보얀에게 그래도 많은 기회를 제공하면서 시즌 33경기 출전 7골 1도움 평점 6.61을 기록하면서 사실 받은 기회에 비해서는 부진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얀 크르키치는 센터 포워드, 섀도우 스트라이커, 좌우 윙 포워드 등 어느 한 곳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며 이리저리 자리를 메꿨고, 이 부분에 대해 빡친 보얀은 엔리케 감독에 대해 선수를 모르는 감독이라고 맹비난을 펼쳤습니다. 게다가 당시 로마는 리그 7위라는 심각한 부진을 겪었고, 그래도 보얀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했던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이에 책임을 지고 자진 사임하게 되면서 보얀의 입지도 굉장히 애매해지게 됩니다. 결국 2012년 여름 보얀 크르키치는 AC 밀란으로 1년간 임대됩니다. 하지만 당시 밀란에는 호비뉴, 지안파올로 파치니 등 네임드 공격수들과 본격적으로 포텐을 터뜨리기 시작한 스테판 엘샤라위, 거기에 2013년 겨울 이적 시장에서는 맨체스터 시티에서 마리오 발로텔리까지 영입되어 미친 활약을 펼치는 등 보얀 크르키치는 밀란에서도 백업 신세를 피할 수 없었고, 시즌 19경기 출전 3골 2도움 평점 6.70의 부진을 겪으면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6경기에 나왔으나 공격 포인트를 단 하나도 기록하지 못하는 등 정말 굴욕의 시즌이었습니다. 2013년 여름에는 FC 바르셀로나, AS 로마, AC 밀란 3자 간의 굉장히 복잡한 이적 파동을 겪게 되면서 결국에는 FC 바르셀로나로 바이백 조항이 발동되면서 재영입됩니다. 하지만 이미 이탈리아 무대에서 실패를 겪고 폼이 더욱 떨어져서 돌아온 보얀이었기에 당연히 바르셀로나에서 보얀 크르키치의 자리는 없었고, 결국 2013년 여름 AFC 아약스로 임대됩니다. 하지만 이미 공격수로서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던 보얀 크르키치는 AFC 아약스에서도 센터 포워드, 좌우측 윙 포워드 등 어느 한 포지션에서 도무지 자리를 잡지 못했고, 이탈리아 세리 A보다 훨씬 수비가 헐거운 네덜란드 무대였음에도 시즌 24경기 출전 4골 4도움 평점 6.88의 굉장히 무색무취한 활약으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결국 2014년 여름 FC 바르셀로나에서는 컨디션이 막장 수준이었던 보얀 크르키치를 프리미어리그의 하위권 팀 스토크시티로 이적시키게 됩니다. 바르셀로나를 떠난 보얀 크르키치의 근황은 어떻게 될까요? 재밌는 것은 1년 전 1300만 유로로 바이백 영입됐던 보얀의 스토크시티 이적료는 거의 몇 배는 낮은 가격인 180만 유로였습니다. 아무튼 네덜란드 에레디비지에서도 거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던 보얀이었기에 많은 팬들은 보얀이 스토크시티에서조차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스토크시티의 마크 유주 감독은 그동안 또돌이처럼 이리저리 자리만 메꿨던 보얀 크르키치를 팀의 섀도우 스트라이커로만 고정적으로 활용했고, 보얀 크르키치는 시즌 16경기 출전 4골 1도움 평점 7.16을 기록하면서 드디어 지독했던 부진을 어느 정도 털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크 유즈 감독 역시 보얀의 활약에 만족하는 반응을 보이면서 칭찬을 마다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서야 좀 풀리려나 싶었던 보얀 크르키치는 2015년 1월 치명적인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면서 그대로 시즌 아웃을 당해버리게 됩니다. 보얀은 힘겨운 제할 끝에 2015-2016 시즌이 시작될 시점에 복귀하는 데 성공했지만 십자인대 부상으로 인해 보얀 특유의 날렵하고 가벼운 움직임은 많이 둔해져 있었고, 시즌 27경기 출전 7골 1도움 평점 6.78을 기록, 나름대로 고군분투했지만 이전 시즌보다 떨어진 폼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2016-2017 시즌에는 더욱 폼이 하락하면서 전반기 9경기 출전 3골 0도움 평점 6.57로 심각한 부진에 빠졌고, 스토크시티에는 이미 마르코 아르나우토비치, 제르단 샤키리 등 우수한 2선 자원들도 꽤 많았었기 때문에 보얀 크르키치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냈던 마크 유즈 감독도 결국 보얀을 벤치로 보내게 됩니다. 보얀 크르키치는 이러한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2017년 1월 분데스리가의 마인츠로 임대됩니다. 하지만 2016-2017 시즌 후반기 분데스리가에서 11경기 1골 1도움 평점 6.60을 기록, 역시 부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2017-2018 시즌에는 스페인의 데포르티보 알라베스로 임대되면서 7년 만에 스페인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보얀 크르키치는 시즌 13경기 출전 0골 0도움 평점 6.13에 그야말로 최악의 부진에 빠졌고, 후반기에는 아예 벤치 명단에 드는 것조차 버거운 모습을 보이면서 완전히 전력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게다가 원소속팀 스토크시티는 이 시즌의 프리미어리그에서 강등을 당하게 되면서 최소 매시 보얀 크르키치는 잉글랜드 2부 리그에서 뛰게 됩니다. 하지만 폼이 거의 막장 수준이었던 보얀 크르키치에게 챔피언십 리그조차도 버거운 무대였고, 2018-2019 시즌 23경기 출전 1골 0도움 평점 6.35를 기록하면서 역시 극도의 부진한 모습으로 시즌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 여름 보얀 크르키치는 스토크시티와의 계약을 종료한 뒤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소속의 캐나다 프로클럽 몬트리올 임팩트로 이적하게 됩니다. 2019 시즌 보얀 크르키치는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8경기 출전 3골 0도움 평점 7.16의 준수한 활약을 펼치면서 무난하게 메이저리그 사커 무대에 적응했고, 2020 시즌에는 13경기에 출전했지만 3골 1도움
평점 7.06에 그치면서 지난 시즌보다 떨어진 활약으로 올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한때 최소 메시로 불리며 리오넬 메시를 능가할 재능으로 평가받았던 보얀 크르키치는 아쉽게도 과도한 부담감 때문에 재능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목받은 선수들이 기대만큼 성공하기가 힘든 이유는 선수들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기대, 그리고 그 기대에 못 미쳤을 때 받는 비판의 강도와 정도가 좀 지나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